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삶이었어. 남들처럼 그냥 살았지, 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해요. 평범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요. 여러분의 삶도, 옆집 사람의 삶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 삶도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생각보다 꽤 괜찮았네. 경기도 어느 작은 동네에 72살 김복자 씨가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어요. 22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2번 망했어요. 첫 번째 망했을 때 애가 2이었어요. 두 번째 망했을 때 애가 3이었고, 셋째는 아직 돌도 안 된 때였어요. 그때 김복자 씨가 어떻게 했냐고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고, 오전 내내 장사하고, 오후엔 아이들 챙기고, 저녁엔 남편 밥 차리고,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그 3년 동안 제대로 잔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요? 그러다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아이들이 자랐고, 대학을 갔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김복자 씨는 72살이에요. 손주가 5이에요. 명절마다 온 식구가 모여요. 저는 김복자 씨한테 물었어요. 그 3년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삶인가요? 사업이 2번 망한 상황에서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나간 그 삶이. 저는 이게 평범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복자 씨는 그걸 평범하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그분에게는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잊어버려요. 하몬 체크는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에요. 나는 평범하게 살았다는 생각. 그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요? 평범하지 않으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특별한 삶이란 TV에 나오는 삶, 책에 나오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 삶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평범한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맞는 걸까요? 특별함의 기준이 TV와 책과 남의 시선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특별함의 기준은 삶의 무게예요. 그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아는 무게. 그 무게를 견뎌낸 힘. 그 힘으로 만들어낸 하루하루.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보면 평범하게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산에 사는 75살 박태수 씨. 이분은 평생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대학도 못 갔고, 특별한 직함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일도 없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기계 다루고, 집에 오고, 밥 먹고, 자고.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냥 기계 부품 같은 사람이에요. 있어야 돌아가긴 하는데,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장에 후배가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먼저 가르쳐 줬어요.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모아서 결혼 못한 여동생 생활비를 20년 넘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서 간호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45살 때였다고 해요. 공장이 부도가 나서 직장을 잃었어요. 그때 아이는 중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박태수 씨가 어떻게 했냐고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가 걱정할까봐. 대신 새벽마다 혼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해요. 울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요. 그렇게 6달을 버티다가 새 직장을 찾았어요. 저는 이분한테 물었어요. 그 6달이 어떠셨어요? 박태수 씨가 잠시 먼 곳을 보다가 말했어요. 무서웠죠. 그런데 무서워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아이한테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아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는 공부나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분이 조용히 감당했던 그 무게를. 이게 평범한 삶인가요? 박태수 씨는 자신을 기계 부품 같다고 했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정말 많은 걸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조용히 살지만 그 조용함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긴 사람들. 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작게 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비교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요. 저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고, 저 사람은 유명해졌고, 저 사람은 책을 썼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평범한 거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비교라는 건 항상 내가 없는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항상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함 때문이에요. 내 삶은 내가 매일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힘들었던 순간도, 견뎌낸 순간도 다 당연했던 것처럼 기억돼요. 하지만 그 순간이 당연했던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당연하게 넘겼던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감사를 표현받지 못해서예요. 내가 한 일들이 별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조용히 밥 차려도, 조용히 돈 벌어와도, 조용히 가족 챙겨도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69살 이순희 씨. 이분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실패한 삶이에요. 왜요? 결혼 2번 했어요. 2번 다 이혼했어요. 애 혼자 키웠어요. 가게도 2번 차렸다가 2번 다 망했어요. 지금 월세방에 살아요. 이순희 씨는 스스로의 삶을 실패라고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분 이야기를 더 들어봤어요. 첫 번째 결혼은 25살에 했어요. 남편이 알고 보니 도박을 했어요. 몇 년을 버티다가 이혼했어요. 그때 딸이 5살이었어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잘 됐어요. 3년 정도 잘 됐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렸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가게를 접었어요. 그 이후 다시 일하면서 살다가 2번째 결혼을 했어요. 이번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 실패 후 남편이 무너졌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또 버텼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또 이혼했어요. 다시 딸과 둘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가게를 차렸어요. 이번엔 코로나가 왔어요. 이순희 씨는 이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했어요. 울지도 않고 자기 연민도 없이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하듯이. 저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순희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딸이 있었어요. 딸이요? 딸한테 무너지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그게 버티는 이유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지금 딸은요? 이순희 씨 얼굴이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잘 커졌어요.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어요. 손자도 생겼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게 제가 한 거예요. 그것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순희 씨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요? 2번의 이혼, 2번의 폐업. 숫자로만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딸한테 무너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버틴 그 힘. 가게가 망해도 다시 시작한 그 용기. 코로나가 와도 포기하지 않은 그 의지. 이게 실패한 삶인가요? 저는 이게 엄청난 삶이라고 생각해요. 6점, 실패와 평범함에 대하여.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사업이 망하면 실패. 이혼하면 실패. 원하던 걸 못 이루면 실패. 그런데 실패라는 건 무엇의 반대일까요? 성공의 반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공이 뭔가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좋은 직장, 좋은 집, 돈, 명예. 그게 기준이라면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나한테도 맞는 기준인가요? 하몬 체크로 이걸 들여다볼게요.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 아래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성공한 삶이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회가, 주변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내 삶에 들이댈 때 내 삶은 항상 부족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평균적인 삶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요. TV에 나오는 삶, 책에 나오는 삶, SNS에 올라오는 삶. 그게 평균이 아니에요. 그게 극단이에요. 극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삶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70살 최원석 씨. 이분은 중견 기업의 임원을 지냈어요. 집도 있고, 자녀도 잘 됐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주변에서는 부러운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삶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평생 회사 일만 했어요. 회사에서 성과 내는 게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취미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아내랑도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게 힘드세요? 힘들다기보다 공허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나는 내 삶을 모르겠다는 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도 그 안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도 그 안에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삶을 평가하는 건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전라도에 사는 73살 오말숙 씨.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었어요. 논 2마지기, 밭 조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들에 나가고 해 질 때 들어오는 삶. 이분이 말했어요. 저는 땅만 봤어요.
평생. 그분에게 농사일이 어떤 건지 물었어요. 힘들죠. 근데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내가 한 만큼 나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은 가끔 배신하는데 땅은 배신 안 해요. 오말숙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42살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논일, 밭일, 아이들 셋. 혼자 다 감당했어요. 아이들 셋을 모두 대학 보냈어요. 논 두 맞이기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논 두 맞이기. 그 작은 땅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아이 셋을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말숙 씨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다 보내셨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안 먹었다고요? 제가 덜 먹으면 아이들이 더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이 5글자 안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지. 이게 평범한 삶인가요? 사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의 뜻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무너지다가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다가 또 뭔가가 생기고. 그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 과정이 드라마예요. 그 과정이 이야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티 안 내고. 하몬 체크로 다시 들여다볼게요. 내 인생은 특별한 게 없어 라는 생각 아래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특별하다는 건 남들의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의 특별함은 타인의 시선과 관계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새벽 4시에 시장 나간 그 발걸음은 특별해요. 누가 인정해주든 말든 논 두마지기로 아이 셋 대학 보낸 그 삶은 특별해요. 누가 봐주든 말든 무서웠지만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앉아있던 그 시간은 특별해요. 특별함은 타인의 시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낸 사람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큰 사건들. 큰 업적들. 그런데 그 역사 뒤에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살다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중에 집 지키던 사람들. 굶주리면서 씨앗 아꼈다가 다음 해봄에 뿌린 사람들. 자식 먹이려고 자기는 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역사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이름 없이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이름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기둥이 됐어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후배에게.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설령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66살 강정희 씨. 이분은 60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다가 환갑이 지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배우는데 옆에 앉은 사람들이 훨씬 잘 그렸어요. 창피하기도 했어요. 제 나이에 이게 되겠냐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했어요. 6년이 지났어요. 강정희 씨는 지금 작은 전시회를 열어요. 동네 카페에 그림을 걸어요.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도 생겼어요. 강정희 씨한테 물었어요. 예순에 시작한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은요.
강정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전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예전에 시작했으면 이렇게 소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이 나이에 하니까 붓 하나 잡는 것도 감사하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뭔가 느껴지시나요? 꽃이 피는 시기는 꽃마다 달라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늦게 핀다고 해서 그 꽃이 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꽃이 더 단단할 수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늦게 피어났다고 해서, 그게 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어요? 60이면 60년, 70이면 70년, 80이면 80년. 그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누군가와 대화했어요. 뭔가를 선택했어요. 뭔가를 포기했어요. 뭔가를 버텼어요. 뭔가에 기뻐했어요. 뭔가에 슬퍼했어요. 이 모든 게 이야기예요. 책 한 권 분량이 아니에요. 도서관 한 채 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살았지 뭐. 아니에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것과 그냥 산 것은 달라요. 살아낸다는 건 무게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보통 일인가요? 82살 윤춘자 씨. 이분은 요양원에 계세요. 몸이 많이 불편해지셔서요. 그런데 이분이 요양원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방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해요. 잘 주무셨어요? 식사 시간에 잘 못 드시는 분 계시면 옆에서 조금 거들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요. 이분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윤춘자 씨가 말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챙기는 거. 몸이 이래도 그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몸이 불편해도, 요양원에 있어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옆 사람 챙기는 것. 그게 그분의 삶이에요. 이게 평범한가요? 저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하몬 체크 방식으로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꺼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버텼어요? 그 버팀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게 돼요. 그 힘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감당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들을 나열해 보세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나열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지금 이 순간도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도 나중에 돌아보면 이야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함부로 작게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 이야기 전에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손녀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할머니의 레시피를 찾으러 부엌을 뒤졌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 데도 없었어요. 레시피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레시피를 적어두신 적이 없었어요. 손녀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레시피가 없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레시피가 없었어. 그냥 손으로 했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오래 살면서 몸이 기억하는 거야. 손녀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맛은 못 먹는 거네요.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 맛은 없어졌지. 근데 그 맛을 만들던 사람은 기억에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과 닿아 있어요. 삶은 기록되지 않아도 존재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존재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처럼.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살아내셨어요. 그 차이를 아시나요? 살아내는 건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했던 무게가 있어요. 가족의 무게, 생계의 무게, 상실의 무게, 기다림의 무게. 그 무게들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인가요?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울고 싶었는데 참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선 순간. 무서웠는데 그냥 한 발 더 내디딘 순간.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한 순간. 이 순간들이 평범한가요? 저는 이게 전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만 조용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감당했던 것, 오늘 내가 버텼던 것,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 것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밥 차린 것도 괜찮아요. 병원 다녀온 것도 괜찮아요. 전화 한 통 한 것도 괜찮아요. 그 작은 것이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쌓여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사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